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죄, 위증을 교사받은 위증을 한 김진성은 유죄입니다. 이재명은 무죄라고 선고를 했고 김진성은 위증을 했다라고 해서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이 김동연 재판부가 조금 전에 1심 선고를 하면서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이유는 이재명의 무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야기한 것은, 이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이 이 위증은 있었는데 이재명의 위증 교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김진성이 위증은 했는데 이재명이 김진성과 그 통한 녹취록, 그걸 위증 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건 방어권에 해당한다. 이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진성에게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정도지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무죄다. 김진성은 이 위증을 했기 때문에 5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 가서는 뒤집어질 엉터리 판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소위 권순일에 의해서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 뭐 소극적 거짓말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엉터리 판결이다. 세 가지입니다. 이게 왜 엉터리냐. 첫째, 하나는 김진성은 위증을 했는데 자백을 했습니다. 위증은 있었는데 김진성과 이재명이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고의성은 없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진성이 전혀 의논 없이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김진성이 이재명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이 진술을 어떻게 해라 변론 요지서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김진성이 자백도 했고 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증 교사는 없었다.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그 녹취록에 김진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이재명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 되지, 당시에 내가 누명을 썼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 검사 사칭한 부분 계속해서 김진성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줍니다. 이게 고의성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게 고의성이 있는 것이냐. 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이 거짓말, 자신이 누명을 썼다, 검사 사칭 사건에 그 발단이 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년 전의 일입니다. 이재명이 KBS PD와 짜고 당시에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발이 돼서 공범이죠. KBS PD와 이재명이 함께 1심에서는 이재명은 300만 원, KBS PD는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2심에서 이재명은 150만 원으로 벌금형이 깎입니다. 그 다음 KBS PD는 이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할 의도였기 때문에 검사를 사칭을 한 것이 공범이 인정이 되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확정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2018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자신이 누명을 썼다라고 했고 그게 선거법에 걸린 것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 측과 KBS 측이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성남시장 측과 KBS 측이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 검사 사칭하는 것을 이재명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KBS PD에게. 최철호 PD였죠. 최철호 PD가 법정에 증언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너무 손쉽게 거짓말을 해서 경악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제안해서 검사 사칭을 먼저 제안해서 검사 사칭이 이루어진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는 2002년 그 당시의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누명이 아니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에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이 KBS PD도 책임은 있는데 PD였기 때문에, 보도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해 준 것 뿐입니다. 벌금형을. 이걸 지금 이재명은 누명을 썼다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누명 쓴 것처럼 기억에 나지 않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겁니다. 이걸 지금 김동현 재판부가 이재명은 무죄, 김진성은 500만 원 벌금형,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을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소극적인 거짓말이었다, 얼떨결에 거짓말한 것이었다,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당선이 될 목적에 그런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성의 위증은 인정이 되는데 이재명의 위증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녹취록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이재명의 녹취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될 테고 2심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역시 김동현 이 재판장의 판결, 재판 진행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 재판도 김동현 재판장이 맡고 있는데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휘둘리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위증교사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을 무죄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통화하고 변론 요지서를 준 것은 방어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증교사는 어떤 게 인정이 될까? 이걸 방어권으로 본다면, 그 다음 2002년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KBS PD도 선고 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계속 이 의문이 남는 엉터리 판결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무죄 선고가 나자 진실을 밝혀줬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2심 항소심이 남아있고, 이재명은 지난 15일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의 법적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오는 29일 대북송금, 이화영의 대북송금 2심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도 거의 확정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이건 제3자 뇌물입니다. 이재명과 김성태, 이화영이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받는 대북송금입니다. 이 재판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위증교사의 고의성,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이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을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재명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의 위증은 인정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김진성을 압박했던 이재명, 그 녹취록은 방어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국민들,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는 징역형, 이제 위증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심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대북송금 재판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특히 또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을 맡고 있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맡게 되는 이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김동현 재판장의 오늘 판결은 엉터리라고 봅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